네,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도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이고요. 영상을 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바토클림압에 대한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토클림압이 사실 상업화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애매한 위치예요. 지금 확실히 이거를 딱 상업화를 하겠다는 발표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 TED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봐야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연말까지는 뚜렷한 데이터 발표가 예정된 게 없는데 바토클림압에 대한 TED 발표 결과에 따라서 상업화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과연 그 전에 이제 그게 12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0월 말 정도나 11월 말 정도가 되겠네요. 그쯤 되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겸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발표가 날지 아니면 12월 달에 따로 발표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바토클림압은 조금 이게 상업화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해서 저도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께 팩트 위주로 전달을 또 드려야 되고, 한편으로는 뭐 가능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거나 아니면 회사의 언급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바토클림압은 상업화를 할 겁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제 찍었던 영상 부분은 상업화의 분위기도 조금 느껴진다. 그러니까 뭐 환자들의 반응이 사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라는 식의 영상을 좀 올려드렸고, 하물며 경쟁사들 데이터들보다 알제넥스 데이터보다 이뮤노반트 데이터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굳이 상업화를 안 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라는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바토클림압이 꼭 상업화를 하겠다는 아니지만 분위기는 좀 긍정적이라는 거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또 다른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희 한올바이오 파마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뭐 99.9%는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구독을 하셨겠죠. 이렇게 같이 동반자의 느낌으로 향후에 한올바이오 파마의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같이 우리 동반자의 길을, 동업자의 길을 같이 손을 잡고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회사의 지분을 나눠 가진 사람들인데, 그러면 같이 모두 투자를 해서 피 같은 내 돈을 투자를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서로 같이 손잡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 공유나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추가로 좀 질문을 해야 될 내용들이나 아니면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해주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서슴지 않고 가감 없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서로에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려있는 댓글 창들을 통해서 꼭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이제 이 영상이 많이 전파가 잘 되고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이제 구독하기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전파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독하기, 댓글,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영상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 좀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저스트잇이라는 분이, 안녕하세요. 영상 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뮤노반트보다 한올을 투자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단순 궁금해서 여쭙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한올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이뮤노반트의 기업 가치가 대부분이 한올인데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이뮤노반트 투자나 한올 투자나 비슷한데, 사실 이뮤노반트를 해도 되긴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미국 주식이 사실 제 펀드에 좀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개별 투자는 미국 주식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물론 계좌는 열려 있습니다만 미국 주식을 사고 있진 않습니다. 개별 투자로. 왜냐하면 일단 가장 큰 건 세금이 좀 걸리고요. 세금률이 너무 높고, 그리고 뭐 그에 비해서 수익이 훨씬 높지 않느냐 하는데, 국내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죠? 국내 주식도 많이 올라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큰 것도 있고요. 사실 이뮤노반트와 한올을 같이 투자하는 거는 조금 둘을 동시에 투자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크고,
한호를 투자하는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기업 보고서나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들 보고 사업 계획서나 뭐 분기 보고서나 이런 것들 보기에도 한글로 써 있으니까 편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뮤노반트의 가치가 한올의 가치이기 때문에 뭐 둘이 주가 연동해서 같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니까 사실 그렇게 한올을 투자한다 그래서 이뮤노반트보다 수익률이 더 적을 거다. 이뮤노반트가 훨씬 좋을 거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뮤노반트가 수익률이 좋으면 한올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금의 차이 때문에 그 세금이 22%인가 23%인가 되지 않나요? 예, 아무튼 그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수익률 차이를 이뮤노반트가 훨씬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수익률 경중을 비교해서 이뮤노반트가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하고 이뮤노반트를 투자하는 것보단 저는 국내 주식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국내를 비교했을 때 저는 한국 시장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자금이 들어온다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온다면 더 큰 자금이 들어온다면 훨씬 상승 탄력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올을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올은 사실 이뮤노반트뿐만이 아니라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나 이제 뭐 노화 플랫폼이나 그 다음에 그 파킨슨병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막 늘리려고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좀 기업의 파이프라인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뮤노반트는 이제 지금 한올의 약물 하나밖에 없고 한올은 자꾸 이뮤노반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물도 상업화까지는 아니지만 임상 단계를 진행을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래도 한올바이오 파마의 기업 가치 상승의 그 파이프라인 상승의 가치가 나중에 훨씬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초기 단계라서 그렇게 반영이 다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이뮤노반트가 어딘가 인수합병 당하면 한올 또한 주가가 따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이뮤노반트가 훨씬 상승률이 좋을 거다 생각하시면 이뮤노반트 하셔도 되고요. 이뮤노반트뿐만이 아니라 뭐 한올 본연의 기업 가치를 좀 누리고 싶다. 그 한올 같은 경우는 일본 판권, 중국 판권 다 들고 있잖아요. 1402는. 물론 바토클리맙은 중국과 좀 분쟁이 있긴 하지만 1402번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지금 일본과 중국 판권을 다 한올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계약의 성사 가능성 또한 한올에게 있기 때문에 한올이 좀 더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올을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회사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저를 꼭 따라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월 발표 3개월 기다려야죠. 테드만 발표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이터 발표가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테드 발표만 일정이 올해 하반기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라고만 나와 있고 사실 그 전에 발표 날 거는 없거든요. 임상 단계상 결과가 발표날 건 테드 하나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기대 더 하는 거는 추가 질환에 대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추가 질환에 대한 임상 진척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은 해봐요. 지금 한 5개, 6개 정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뮤노반트가 뭐 MG, CIDP, 그 다음에 뭐 테드, 그 다음에 GD, 뭐 RA, 쇼그렌, 루푸스 해서 뭐 6개, 7개 정도 하는 것 같네요. 하고 있는데 추가 추가 그 질환에 대한 임상 진행이 추가로 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기대를 해보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이뮤노반트가 따로 언제 우리 공지할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공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발표할 게 테드 지금 바토클리만 하나 남았다. 그 객관적인 그 공개를 한 자료에 따르면 테드 하나만 남았습니다. 다른 분은 또 테드는 다른 것과 달리 1402에 의한 임상 계획이 없습니다. 이는 1401 바토로 상업화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401을 상업화하려고 1402를 임상을 진행을 안 했냐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는 게 1401로 테드 데이터를 보고 나서 좋으면 또 1402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뮤노반트 경영진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테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MG 같은 경우는 좀 부작용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그 경쟁사 알제넥스가 자리를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상호파를 안 한 게 크지만 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사가 이제 FcRn 저해제 내에서는 첫 번째 이뮤노반트가 첫 번째라서 사실 FcRn 저해제 경쟁사는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이제 알제넥스도 임상 데이터 결과 발표가 나와서 그게 좀 깨림칙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 따지면 테드 같은 경우는 이뮤노반트가 첫 번째고, 근데 경쟁사로는 이제 IGF-1R이라는 다른 타겟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해서 상호파가 된 테페자 약물이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리디안의 약물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뮤노반트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TED가 만약에 비리디안이나 테페자보다 데이터가 안 나왔다, 뭐 그러면 사실 상호파를 해도 큰 이점이 있을까 싶긴 해요. 데이터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부작용 면에서 좀 차이가 들어더라도 효능 면에서 안 따라와줘 버리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효능 면에서 만약에 비리디안이나 테페자 정도만 좀 나와주더라도 부작용 정도 면에서 월등히 앞설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데이터가 나와준다면 TED는 1401로 상호파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위에 바로 이제 청원참여님께서 이뮤노반트는 매각이 우선이라 상호파는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 상호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뮤노반트가 직접 판매를 하겠다가 아니고요. 상호파는 이제 BLA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물학적 의약품 허가 신청 BLA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BLA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상호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표현이 상호파를 BLA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진짜 이뮤노반트가 팔 거냐? 그건 아니죠. 이뮤노반트는 약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 영업망 구축도 안 돼 있고 매출을 이렇게 약물 팔아서 난 게 없기 때문에 영업망이 없어요. 존슨앤존슨이나 뭐 일라이릴리처럼 미국의 대규모 영업망을 갖고 병원에 영업을 하고 그런 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약을 팔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호파는 이제 BLA를 신청을 해놓고 다른 회사에 팔겠죠. 이 약물을. 이럴 수도 있죠. 이뮤노반트 회사를 자체를 매각하는 게 아니고 1401만 어디 뭐 매출이 필요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1401만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402까지 다 팔면 이제 이뮤노반트 전체를 매각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테드만 가지고도 그 상호파 계획을 테드만 할게 하고 테드만 BLA를 제출을 하고 그 테드 판권만 좀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뮤노반트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고, 아무튼 이뮤노반트는 테드는 1401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효능이 좋다면 상호파를 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면을 생각해서 1402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1402로 넘어가면 또 MG와 같은 알제넥스의 모든 시장을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장의 기회를 이뮤노반트가 놓치는 게 맞는가도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1402로 가면 더 안정적이고 효능이 더 좋을 거고도 알겠지만 시장 선점 차원을 바토클리마브로 먼저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1402 임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1402에 대한 약물 임상 추가 결과를 나중에 제출을 하면서 BLA를 따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뮤노반트 이사진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하길 바랄 뿐이고, 일단은 아직까지 분위기는 어제 방송처럼 상호파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도 좋은 것 같고 데이터도 잘 나왔고 하기 때문에 바토클리마브로 상호파를 할 수도 있지만 1402에 계획이 없다 그래서 바토클리마브를 무조건 TED로 상호파를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뮤노반트가 회사를 M&A를 당하는 게 주요 목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출이나 이런 로열티 면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TED 판권만이라도 팔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바토클리맘만 넘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 댓글은 다 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댓글이고요. 그 콩왕킹 분이 뭐 그 채용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여러 분야를 아마 많이 뽑는 걸 거예요. 제가 말했던 MSL 분야도 마찬가지고 이 드러그 프로덕트 분야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분야를 많이 채용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업화 단계에 맞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뽑는 건지 아니면 정말 M&A나 BLA를 생각을 해서 뽑는 건지는 이제 TED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명이 있으셔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TED 상업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하면서 슈퍼 땡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적지 않은 돈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카페에서 잘 시원하게 아주 따뜻한 음료 마시면서, 요즘에 날씨가 춥잖아요. 따뜻한 음료 마시면서 잘 데이터 보고 공부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의 이런 정성 어린 댓글이나 이런 슈퍼챗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가나초콜릿이라는 분은 저도 이 기사 보고 비슷한 생각하긴 함이라고 하셨는데, 비슷한 생각하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한올 주주 분이시라면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냐면, 지금 현 주가에 대한 한올의 가치가 과연 최근 엊그제 이틀간 또 많이 빠졌잖아요. 3만원대 초반까지 또 내려왔는데, 뭐 3만원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뭐 29,000원 갈 수도 있고 8,000원 갈 수도 있고요. 그때는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주가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2만원 후반 3만원 초반대에 이 가격이 과연 정당한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과연 2만원 후반 에서 3만원 초반대의 이 가격이 정말 적정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ED 상업화 여부를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TED를 만약에 상업화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건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뮤노반트가 1402로 점점 전환을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토클리맙을 지금 CIDP로도 추가 임상 유지, CIDP에 관련해서 그 저용량으로 장기 지속 임상, 안정성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바토클리맙 임상을 한다 그래서 바토클리맙 상업화를 할까?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럼 저희는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악의 경우 임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업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업화를 하지 않는다. 과연 상업화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가치는 적정한 걸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에서 1조 7천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이메로프로바트 1402 아이메로프로바트라는 물질이 가치가 과연 지금 1조 5천억 가치로밖에 안 매겨지냐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내년에 그 CLE 루푸스와 내년 2026년에 루푸스와 그 류마티스였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임상 결과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루푸스는 이상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오픈 라벨이기 때문에 3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긴 하지만 오픈 라벨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추가 임상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루푸스와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 이 언맷 니즈가 매우 큰 시장이거든요. 루푸스 같은 경우도 지금 1차 치료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1차 치료제가 안 드는 환자들이 분명 있어요. 그 시장 가치가 워낙 크고,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 환자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환자군도 크고요.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금 이뮤노반트가 타깃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무도 접근하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응성이죠, 그죠? 지금 다 웬만한 치료제들은 다 들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들지 않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분명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뮤노반트가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첫 번째로 그레이브스병에서는 상당한 데이터 효능을 보였잖아요, 그죠? 지속성도 그렇고 약물의 지속성이 최근에 증명이 됐고, 효능은 그 전부터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1402로 3상 중이긴 한데, 과연 이 1402의 가치가 지금 1조 5천억 원의 가치밖에 안 되냐, 지금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일본 판권을 바토클리맙이랑 아이메로프로바트는 둘 다 한올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TED나 MG나, 지금 MG는 일본도 이제 BLA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안 하고 있고,
TED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말에 결과가 나게 되는데, TED 같은 경우 만약에 임상 성공을 한다면 과연 일본 판권을 하늘바이오파마가 일본에다 안 넘기겠냐 하는 거죠. TED는 지금 일본에서 그 혁신의약품인가 뭐 희귀의약품인가 뭐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하늘바이오파마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약물을 하늘바이오파마가 아이메로 프루바트로 우린 전환할게 1401 바토클리맙 출시 안 할게를 하겠냐 이거죠. 절대 아니죠. 하놀은 일본에 기술 수출을 할 겁니다. 분명 할 거예요. 하놀바이오파마가 바토클리맙을 일본 기술 수출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일본 기술 수출은 금액이 얼마나 될지가 참 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TED 질환 관련해서 그 비리디안인가요? 비리디안이 그 일본 제약사에 계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 계약 맺은 규모가 사실 상당해요. 비리디안이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비리디안 퓨틱스와 일본의 키세이 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제약 키세이 제약과 계약을 맺었어요. 최근에. 그게 TED입니다. TED 기술 수출 계약, 뭐 판권이라고 하죠. 판권. 일단은 비리디안이 맺은 약물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약물. 첫 번째는 뭐냐면 벨리그로투그라는 벨리그로투그라는 물질 하나와 그 다음에 물질명으로 되어 있는 VRDN 비리디안 003번. 자,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이제 IV 제형이고요. 얘는 SC 제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물질을 다 지금 계약을 맺었고요. IV 제형은 지금 삼상 오케이 나고 푸모커가 진행 중이고요. SC 제형은 지금 삼상 진행 중입니다. 아마 이 SC 제형이 제가 알기로는 그 할로자임이나 알테오젠 약물 섞은 게 아니고 아마 자체 개발을 한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맺었냐? 일단은 첫 번째로 계약금은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죠? 7천만 달러면 한 얼마죠? 계산기를 켜봐야 되나? 계산기 1,400원 잡을게요. 7천만 달러 곱하기 1,400원 하면 얼마죠? 980억인가요? 10억 100억 980억 1,000억이네. 1,000억 거의. 계약금만 980억 원. 계약금만 980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일스톤은 이제 3억 1,500만 달러. 그러면 얼마죠? 3억 1,500만 달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3억 1,500만 달러 곱하기 1,400원 해야죠. 1,400원 4,410억. 일본 판권만 가지고 한 겁니다. 일본 판권만. 그 다음에 3번 로얄티는 매출에 일본 내 순매출 금액의 20%에서 30%. 그러니까 보세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SC까지 해서 이만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IV로만 따지면 사실 시장 가치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SC까지 해서 지금 여기까지인 건데, 한올은 보세요. TED SC죠. 그쵸? 한올 TED SC잖아요.
그리고 비리디안 003은 삼상 진행 중인데도 이만큼 받았는데, 한올은 SC로 TED가 삼상에 성공을 하면 이제 이 품목화가 단계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한올이 삼상을 다 성공을 하고 TED를 일본에 기술 수출을 하면 이 정도가 최소 계약 금액의 수준일 수 있다는 거죠. 연구개발비 쏟아 부었던 거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올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TED라는 관련 질환 하나로. 근데 한올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MG도 있어요. MG도 중증 근무력증. TED도 있죠. 갑상선암병증. 이 일본 판권을 다 수출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TED만으로 지금 계약금이 1000억인데, 그죠? MG는 지금 임상 성공해 놓은 상황이에요. 임상 성공해 놓은 상황. 물론 알제넥스 약물이 지금 일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국에도 들어가 있고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 MG 같은 경우는 사실 알제넥스는 동양인에 대한 임상 결과가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동양인에 대한 임상이 뭐 예를 100명 중에 한 2명 되나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한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임상도 했잖아요. 그죠? 한올은 동양인 임상 데이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능 면에서는 얘네가 훨씬 더 신뢰감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대규모 제약사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할 텐데, 판매망을 갖고 있는 대규모 제약사면 그런 것들 어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매출을 잘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사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상당히 일본 의사들을 메리트가 있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바토클리맙 같은 경우가 TED만 해도 지금 이 정도인데, MG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TED랑 MG랑 시장 가치를 따지면 아마 MG가 더, 환자들은 더 많을 수 있어요. 물론 나와 있는 약물도 많겠지만. 아무튼 지금 TED만 지금 비리디안이 요만큼 가져갔거든요. SC는 삼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바토클리맙은 삼상이 12월 달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를 받고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매출액의 20% 30%를 로얄티로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니까 매달, 예를 들어서 매달 뭐 매년 적게 따져서 한 500억만 팔아도 100억에서 150억은 로열티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한올 지금 영업이익이 한 1년에 뭐 한 30억, 뭐 20억 날 때도 있고, 뭐 잘 나와야 50억, 70억 뭐 이 정도인데, 로열티만 100억씩, 150억씩 받으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 계약금 또한 일정 금액 받아버리면 한올에 현금이 남아 돈다는 얘기죠. 1000억이 한 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한올은 현금이 남아 돕니다. 그러면 R&D 비용 더 쓸 수 있고요. 어떤 약물을 사올 수도 있고요. 유상증자는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올이 현금이 남아 도는 회사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마일스톤 자체도 사실 우리는 이거를 지금 다 삼상을 통과하고 파는 거라, 마일스톤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예를 들어서 뭐 품목 허가를 받으면 줄게 뭐 이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마일스톤은 사실 우리가 뭐 많이 안 받아도 사실 계약금이 클 거예요. 지금 한올 계약하면 삼상 다 통과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계약금이 훨씬 클 겁니다. 매출 로열티도 훨씬 클 거고요. 그러니까 로열티는 20, 30도 잘 받은 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뭐 보수적으로 이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엄청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올은 현금이 남아 도는 회사가 이제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들고, 그건 사실 채 1년이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MG나 TED가 이제 삼상 발표가 이번 연말까지 TED가 놔준다면 내년 아마 뭐 하반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서 중순 정도까지 가면 일본에 기술 수출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가 수준이 이 일본 판권만 가지고도 이 로열티가 계속 들어오는데, 주가 수준이 지금 이게 1조 5천억 7천억이 맞냐 이거죠. 사실 이거 반영 하나도 안 돼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냥 이뮤노반트 떨어지면 떨어지고 오르면 오르고 그런 거지, 한올만의 이 데이터에 대한 기대값은 거의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경쟁사가 지금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키세이보다 더 큰 제약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일본에서 키세이 제약보다 더 큰 순위의 제약사가 사간다면 계약금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제약회사 순위가 과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키세이 제약보다 만약에 더 큰 회사가 되게 되면 키세이 제약이 거의 한 일본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면 10위권에 안 드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타케다 제약이나 뭐 오츠카 홀딩스나 아스텔라스나 다이치 산교 이 정도의 대형 제약사들이 있는데, 추가이 제약이나요, 이런 제약사들이 있는데 키세이 제약이 아마 10위 안에는 아마 안 드는 걸 거예요. 그래서 10위 안에 드는 제약사와만 계약을 우리가 맺는다면 충분히 이것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 매출이 필요한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장 가치를 보고. 그리고 TED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희귀의약품인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BLA 통과하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판권에 대한 계약은 참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그 기대값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향후에 한번 내년 상반기나 중순쯤이면 계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기대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던 왜 이뮤노반트 안 사고 한우를 사시나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추가적인 매출, 로얄티 계약, 기술 수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권 계약이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올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시장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기대값이 지금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한 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로얄티 금액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계약금 금액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주가 상승의 위치를 지금 생각해 볼 때다. 2만원 후반에서 3만원 초반은 지금 너무 싼 구간 아니냐, 좀 즐기셔라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고, 모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모아 가신다면 나중에 우리 같은 동업자로서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일본 판권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과연 내년 상반기나 중순쯤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저는 어차피 그때까지 유튜브 방송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꾸준히 동행하면서 성장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가능하시다면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만약에 한올에 애착을 갖고 한올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한올이 큰 기업으로 될 거다라고 같이 믿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모아 가신다면 내년 상반기나 중순쯤에는 같이 웃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자금을 다 지켜드리진 못하니까 그런 점은 좀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저와 같이 손을 잡고 가시는 분들은 제가 놓지 않고 열심히 잘 갈 수 있도록 꾸준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 날씨가 지금 많이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이제 금요일부터 연휴잖아요, 그죠? 제가 연휴 기간에는 아마 방송이 좀 힘들 것 같고, 저도 이제 명절을 새로 가야 돼서 방송이 좀 힘들 것 같고, 연휴 끝나고 또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엔 영상 좀 더 찍을게요. 이번 주는 평일에 영상을 좀 더 찍도록 하고, 추석 연휴 시즌에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다들 다음 주 월요일, 또 내일부터 월요일인데 활기차게 한 주 보내시고요. 목요일까지만 힘내면 되니까 같이 힘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꼭꼭꼭 눌러주시고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